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36회 기출문제를 제작성하여 지난 필기 영역에 이어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지난 필기 영역 문제풀이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최근 8번의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짝수의 시험에서는 짝수의 기출문제를, 홀수의 시험에서는 홀수의 기출문제를 인용하거나 반영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표준 교재에서 55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6번.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주는 것은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사레가 들릴 수 있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합니다. 2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꼭 필요할 때만 마시게 합니다. 3번.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삼키게 하면 사레가 들릴 염려가 있어 식사 중간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식사를 하지 않고 식사할 때는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음식 제공 방법으로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구유동식과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 제공 방법인 경관유동식이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3.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3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밀어넣지 않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하면 안됩니다.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안되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아줍니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자주 사례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38번. 자주 사례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입안에 조금씩
주입합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따릅니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 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투여 전 멸균 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3번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상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 솜으로 닦아내어 버립니다. 5번 투여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의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연고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41번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1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줍니다. 2번 변기 앞이 아니고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3번 배뇨 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려줍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작은 매트 등 물건을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 42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의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 배변은 이동 변기가 아니고 간이 변기를 대어줍니다.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미리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둡니다. 4번 복부 마사지는 시계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5번 배변을 돕기 위해 대상자는 섬유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간이변기 사진입니다. 43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는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씻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앉는 방법은 휠체어 앉는 방법과 같습니다. 다음 44번입니다. 귀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귀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털어내고 재사용한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수면 시간 이외에 창문을 항상 열어두지 않고 배설 후에 환기가 필요할 경우 창문을 열고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4번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었을 경우에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설명은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나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할 때 사용을 합니다.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45번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3번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규칙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세척을 합니다. 이 지문과 관련한 것은 가래 제거용 흡인병은 1일 1회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키지 않고 방광 위치보다 낮게 위치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합니다.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는 먼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 감기는 방법은 3번 머리 감기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은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피합니다. 2번 목욕물의 온도 10도는 너무 차갑습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손등으로 물 온도를 확인합니다. 4번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을 합니다.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치료 조처를 하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47번은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특별히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4번 세정제를 손이 아닌 머리에 발라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합니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도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하지 않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사용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로서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 나옵니다. 끝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다음 48번입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걸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48번은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회음부 청결은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가 아니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 상태에서 닦습니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이나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걸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49번입니다.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팔은 윗팔에서 손목 쪽으로 2. 유방은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49번은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다리를 닦을 때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2번 유방은 배꼽에서 목 쪽으로 닦습니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4번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등을 하고 몸을 닦을 때는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기와 벗기는 문제는 매회 출제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로 입마와 벗근을 암기해 두시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를 참고사항으로 적용해 보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므로 제시문에서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가번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에서는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머리를 넣어야 합니다. 다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으면 나번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1번 가, 다, 나 순서입니다. 51번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51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제시된 상황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의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돌려 눕히기 위해 대상자에게 접근을 해야 하므로 라번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인 라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고, 다음은 대상자의 자세 수정을 위해 나번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 다음은 답은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힙니다. 끝으로 갑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5번 라, 나, 다가 순서입니다. 오른쪽 박스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하기는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다음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한다. 다음 상체, 하체 순으로 이동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떼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52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시된 그림은 대상자가 반안전 자세의 상태입니다.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가 맞습니다. 다리 쪽을 살짝 올려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편안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안전 자세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할 때,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53번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 내지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제시된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 내지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편마비 문제는 사용 가능한 팔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져와서 놓아야 하므로 당연히 라번이 됩니다.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침대 왼쪽에 30 내지 45도 각도가 되게 놓습니다. 다음, 답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다음은 가압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힙니다. 끝으로 나압은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줍니다.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5번 라, 다, 가, 나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과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에서 보행기, 2.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에서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는 제시된 그림은 오른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양손으로 보행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으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나가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이동하고 다음 왼쪽 다리를 옮기는 순서가 맞습니다. 55번입니다.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55번은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는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은 모으지 않고 적당히 벌리고 균형을 잡습니다. 2번 순간적인 빠른 동작은 피합니다. 3번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야 척추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키면 안되고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휠체어의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56번 휠체어의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제시된 수동 휠체어의 그림에서 가버는 큰 바퀴 타이어 부분이고 나버는 휠의 중심 부인 바퀴통이며 다버는 잠금장치인 브레이크이고 라버는 가로대의 부분이며 마버는 앞바퀴의 그림입니다. 잠금장치와 관련된 것은 가번 큰 바퀴와 타이어와 브레이크 부분을 나타낸 그림은 2번 가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57번입니다.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소변 횟수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탈수는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그리고 정신의 혼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58번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다른 지문들도 낙상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3번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낙상 유발 위험 요인으로 보행 장애자, 기립성 저혈압 앓는 대상자, 발에 이상이 있는 대상자, 신발이 맞지 않는 것을 신고 있는 경우, 시력 저하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59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59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는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2번 달리면 안되고 먼저 멈추고 얼굴을 보호하고 엎드려 뒹굴어 끕니다. 3번 모든 옷을 벗는 것은 다른 화상의 우려도 있어 먼저 엎드려 뒹굴어 불을 끕니다. 5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불을 끕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안전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 내지 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60번 씹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에 긁어 먹게 한다가 가장 가까운 답입니다. 지문 1번 씹기장애 대상자에게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3번 식사 후 2 내지 3시간도 괜찮습니다만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4번 신선한 생채소보다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식기장애는 음식을 입에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 잘게 자르거나 부드럽게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61번입니다.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발,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방충제를 넣어 보관하는 의류는 흡습성이 큰 섬유인 모섬유 종류와 견섬유 종류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와 장비를 점검하여 사용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합니다.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알기 쉽게 정리해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과 업무 대행을 구분 설명했습니다. 63번입니다.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와 2번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는 것은 병원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보는 것은 의료진이 할 사항입니다. 5번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와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치매 대상자의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그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64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안전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안전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지 않고 밝은 색으로 칠합니다. 2번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켜지 않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합니다. 3번 휠체어 이용 치매 대상자에게는 2층보다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을 합니다.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면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6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하여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 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66번은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는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음식 섭취와 관련한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이고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수면장애를 돕는 기본 원칙으로 수면 상태 관찰, 규칙적인 생활, 일과 안의 휴식시간, 집 밖에서 운동, 좋은 수면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나간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배회의 원인은 기억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인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것 등입니다. 6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을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69번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는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데 점차 어려워지고 물건을 놓은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는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2번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기기보다 천천히 안정된 태도를 보입니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두기보다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4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합니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말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참고는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도 되지 않습니다. 질병 초기에 발생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 중지하고 수개월 내 사라지게 됩니다. 71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71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는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의 성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문은 다소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경청이며 다른 지문들은 좋은 경청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여 말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원래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73번 제시된 대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원래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라고 말할 때의 요양보호사의 반응에 적절한 것을 물은 것으로 3번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의 반응한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공감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74번입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7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2번 입을 크게 벌려 천천히 말합니다. 3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하기보다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을 돕습니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75번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75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질문에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게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3번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경우입니다. 다음 76번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은가 봐요. 3. 지금은 여행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며 다른 지문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대상자와 말벗을 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야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주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공감은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말벗이 됩니다. 77번입니다.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토를 하지 않고 기침을 하거나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2번 깊고 빠르게 호흡하지 않고 호흡에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3번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4번 대상자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질식 대상자의 주요 증상으로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갑자기 기침을 하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숨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며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련 중이므로 물을 마시기가 곤란하며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2번.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붙잡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웁니다. 3번. 입에는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5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은 질식일 경우 돕는 방법으로 하임리히법입니다. 79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계 손상 회복. 79번은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심폐소생술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풀이의 마지막 80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당 80회 속도가 아니고 가슴 압박은 분당 100 내지 120회로 압박을 합니다. 2번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번 가슴 압박은 가슴이 2cm가 아니고 약 5cm 정도로 압박을 합니다. 5번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50대 50 비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기출문제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32회, 34회 기출문제도 마무리 복습 정리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8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